보통 공간 대여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 누리는 무료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회의실과 강당을 합쳐서 총 1287개,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요 총 6055개, 숙박 캠핑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6239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7925개, 방역 물품, 생활공구, 휠체어 같은 각종 물품 같은 경우는요 2311개, 연구 실험 장비 같은 경우는 무려 9809개.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자 이제 무턱대고 어플에서 돈부터 쓰지 말자고요. 여기부터 일단 살펴봅시다. 공공개방자원 공유누리. 자, 여러분이 찾는 이 회의실부터 다양한 공간, 주차장과 숙박시설까지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예약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요 뭐 협찬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바로 공유누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요 공공개방자원 포털입니다. 자, 말 그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의 공간들을 무료로 국민들에게 개방을 해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간 대여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누리는 무료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솔직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좀 모르겠는데 사회초년생분들이라든지 뭐 대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끼는 게 좋잖아요. 자, 그 돈으로 우리가 커피를 사 먹어도 되고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그죠? 자, 저희가 이 영상을 올리는 그런 취지가 뭐냐, 그 돈을 쓰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무료니까. 자,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자, 회의실, 물품, 체육시설, 주차장, 연구실험장비, 교육 강좌시설 등등, 자 각종 시설부터 물품까지요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를 갖고 있어. 나쁠 게 있다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먼저 지원시설이에요. 보면 현재 공유누리에서 제원하고 있는 시설의 수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자, 회의실과 강당을 합쳐서 1287개, 체육시설 6055개, 숙박 캠핑 문화시설 6239개, 주차장 7925개, 방역물품, 생활공구, 휠체어 같은 각종 물품 2311개, 연구실험장비 무려 9809개. 자,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자, 서울만 해도 각 구마다 배정된 회의실이 총 380개나 있다고 합니다. 놀고 있는 거야. 자, 물론 일부 기관들은 이걸 좀 유료로 개방한 데도 있긴 한데 무료 공간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좋은 점은요, 문화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주차장 예약 서비스도 공유누리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숙박 어플 따로 써야 되고요, 뭐 타지에서 주차를 알아보려면 주차 어플까지 또 따로 켜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유누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예약 서비스들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공유누리라는 이 플랫폼 하나로 제공이 된다라는 점이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사실 이 플랫폼을 소개하기로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 5가지 장점만으로도 이 공유누리를 소개할 이유 그리고 이용할 이유가 충분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천 자원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알고리즘 기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들이 혈연이 되어 있는 건 사용자의 취향과 편의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제공해주는, 각종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이 알고리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이런 서비스에서도 이런 편의 기능이 좀 탑재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가능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공유누리를 활용할 때 내 관심 정보에 맞는 추천 자원들을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같이 효율을 따지는 효율충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차장 숙박시설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기존의 대여 어플들 같은 경우는요 개별적으로 이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숙박이면 숙박 어플, 주차장이면 주차장 어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공유누리는 실내, 실외, 그리고 주차장, 문화시설, 숙박시설까지 통합적으로 하나로 딱 묶어버려서 대여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간편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무료 공간 지원 활성화입니다. 대여 어플에 등록되어 있는 사설 업체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유료로 운영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작게는 시간당 뭐 2, 3천 원 하겠지만 3, 4시간만 쓴다고 해도 뭐 10,000원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수입이 있는 분들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공간을 내가 대여하고 돈을 주고 쓰는 거에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대학생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 누리는요, 많은 시설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고 비치된 물품이나 시설도 별도의 요금 수납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크기와 종류, 목적에 맞는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공간 대여를 할 때 특정 목적을 가지고 공간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원하는 적절한 크기가 있을 거고 분위기가 있을 거고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잘 없고. 자, 회의실 하나를 빌리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왕이면 인원 규모에 맞게 우리가 빌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공유누리에서는 대, 중, 소 회의실을 나눠서 구분해서 고를 수도 있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종목에 따라서 13개로 구분해서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자, 강의실도요,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지도를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간 대여 어플을 쓰다 보면 정확한 위치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죠. 자, 공유누리는 그런 불편함도 최소화하려고 각 시설들의 위치도 지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시설 외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5가지 장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어때요? 공유누리를 이용해 보아야 될 이유가 타당성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편리한 시설들을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혹은 대학생분들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공유누리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공유누리 자체 계정을 만드셔도 되지만 또 이제는 모두가 다 아는 간편가입이 또 가능하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다른 인증수단을 활용하셔가지고 가입하시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홈페이지 메인 화면 내에 보면 8가지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한테 맞는 필요한 이 한 가지 항목을 고르시면 되고요. 하위 분류 항목과 유료 혹은 무료 여부, 그리고 내가 이용할 지역을 고르신 후에 이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화면 구성 자체가 심플해요. 그래서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힘들이지 않으셔도 쉽게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 개방 자원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공유 신청 예약 메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요. 원하시는 공간 또는 자원을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 화면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현재 예약 가능한 날짜 확인하시고 예약 버튼 누르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의 수량이라든지 사용하는 인원의 수라든지 그리고 추가 옵션 같은 거 넣어주시고 신청자의 신상 정보 딱 입력을 해주시면 예약 신청서 작업까지 완료가 됩니다. 심플해요. 자, 그러면 주의사항이 있겠죠. 자, 공유누리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각 공공기관에서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 자원을 운영하는 기관과는 별도다. 그래서 운영 기간의 내규에 따라서 예약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약하실 때 이 공지되어 있는 주의사항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간편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용 가능일에 관한 캘린더 화면이 따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자, 꼭 신청하실 때 시설 이용 가능 여부를 기관에 문의해서 확정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공개방자원 공유 누리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간 대여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혹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막 장시간 있게 되면 눈치도 많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할 거고요. 작은 크기의 공간이야 뭐 어떻게 보면 소액 결제로 부담 없이 조금은 빌릴 수 있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규모가 좀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면 금액이 뭐 작게는 5만 원부터 뭐 10만 원 이렇게 훌쩍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플랫폼이 이 바로 공유누리니까요.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분들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조댓구알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고요. 신사고찰은요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